안녕하세요. 양신TV 고대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댓글을 봤어요. 왜 자꾸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고양이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다크서클 심해가지고 팬더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댓글에 아 그런가요? 다크서클 없애는 시술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업무량, 경무량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수면도 부족하고 평균적으로 잠을 많이 안 자고 있어요. 저는 뭐 많이 자면 6시간 자면 몸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보통 자면 5시간, 뭐 4시간 잘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내려와서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저희는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고양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떤 걸 안 먹고 어떤 걸 잘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안 먹는다. 물론 고양이가 안 먹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일단 최소 이틀, 3일 이상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간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환에 걸리죠. 그만큼 고양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는 별도로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왜 편식을 할까? 입맛이 좀 까다로울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고양이가 밥 잘 먹는 고양이로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반적으로 가려 먹거나 안 먹는 애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 건강하다는 기준 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집이 풍족해요. 그러니까 밥이 항상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아무 의미 없이 추루나 트릿이나 동결건조나 트릿 같은 것들 그냥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결핍을 가지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보호자가 다른 거 따서 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음식이 풍족한 경우, 항상 사냥 먹을 게 쌓여 있는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대부분 입맛이 좀 까다로워진다던가 아무거나 잘 안 먹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이게 교육도 되고 행동학적으로 아이의 사냥놀이도 자극할 수 있고 해서 항상 제한 간식, 제한 급식을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물론 제한 급식이라고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밥을 8시에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몇 시에 주는 거는 밥차가 오는 시간 한 20분을 주는 거고, 특정한 시간 동안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 나머지 시간들 뭐 낮 동안에는 먹이 장난감에 사료를 담아놓을 수도 있고요. 보통 간식만 담아두면요, 간식만 빼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를 거기다 담아둔다던가, 처음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선 뭐 간식을 좀 섞어 놓는다던가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저녁 8시나 7시쯤에도 밥을 20분 동안만 딱 주고 안 먹으면 치우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그런 엄마랑 똑같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밥을 먹다가 안 먹으면 그냥 치웠거든요, 밥상을. 그럼 내가 배고프잖아. 그럼 치워버리면 배고프니까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보호자님들은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제발 먹어줘, 막 이렇게 습식 같은 거 퍼서 이렇게 막 떠주면서 왜 안 먹어? 그럼 냄새 맡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또 대안이 있어요. 항상 제가 먹이 퍼즐을 제공을 할 때는 항상 급식기는 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급식기를 치운 상태에서 먹이 장난감에서만 내가 먹을 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퇴근하고 나서 밥 줬는데 또 안 먹었어. 그러면 추루 같은 거 줘야 되는데 그냥 주지 말고 항상 저는 교육을 통해서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교육이 될 수 있죠. 뭐 눈 마주치기, 그 다음에 오게하기, 앉기, 기다리기, 이거를 15분 정도 보통 하는 거예요. 그때만 추루 한 스틱 아니면 반 개 정도 이용해서 한다던가, 내가 습식을 주고 싶어. 그럼 습식을 한 스푼 정도 스푼으로 떠서 보여주지 말고 뒤로 숨겨놨다가 마주치면 주고, 뭐 오게 하는 게 안 되니까 눈 마주치기부터 하고 싶으면 그냥 트릿을 던져준다던가, 이때만 제공을 하라는 거죠. 어떤 약속된 상황 아니면 교육이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교육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할 때만 보상으로 간식이나 트릿 아니면 추루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되면 보통 주무실 때 되거든요. 고양이도 쉴 때 되고, 그러면 그때 또 밤엔 먹이 장난감에 사료를 좀 담아서 배치해놓고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먹이 장난감도 항상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먹이 장난감도 항상 놔두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먹이 장난감이 낮 동안만에 있고 저녁 퇴근하시고는 치워놓고 밤에 다시 사료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한급식이기 때문에 이게 결핍이 생기잖아요. 내가 편하게 먹고 싶으면 이 시간에 먹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먹어야 된다면 특정 먹이 장난감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게을러요. 그러니까 편하게 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가 안 먹는 거, 잘 까다로워서 안 먹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배치해서 밥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풍미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사료라는 거는 지방이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열이 되면 지방이 약간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사료를 조금 풍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15초 정도 데펴서 주시는 것도 따뜻한 밥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먹던 고양이가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습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식도 선호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 잘 먹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도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먹을 때 자기가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장소에서는 놀래키거나 아니면 뭐 훈육을 한다던가 아이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행동은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뭔가 떨어뜨린다던가 뭐 갑자기 모자님이 자빠진다던가 아니면 큰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고양이가 잘 안 먹을 수 있으니 최대한 밥 먹는 공간은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배치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양이가 잘 먹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묘 가정에 해당되는 건데 혼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들 다묘 가정인 분들 간혹 이렇게 밥 일렬로 해놓고 막 같이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긴장감이 생겨서 잘 먹는다기보단 빠르게 먹는 거예요. 경쟁심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제대로 못 먹는 애도 생기고 먹다가 눈치 보고 다시 일어나는 애들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밥을 각각 주는 게 되게 좋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안 먹던 애들도 훨씬 편하게 밥을 잘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말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 좋아서 건강 상태는 너무 좋은데 아이가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간혹 식욕 촉진제를 처방하기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러한 방법은 최후에 얘가 너무 안 먹거나 정말 정서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아니,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수의사의 판단하에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식욕 촉진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밥 먹는 것들을 결핍이 있게 정해진 시간에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심리적으로 다묘 가정에는 각각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예 먹는 먹거리 자체를 온도를 높여서 풍미가 좀 강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고양이가 최대한 편식을 안 하거나 잘 먹는 고양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국도 반려동물 선진국이 되면 아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고양이 비만과 당뇨 이런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너무 먹고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 비만묘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아직은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전 세계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잘 주고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사냥놀이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금방 비만묘 되고 좀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려서 안녕.